네, 안녕하세요. 서울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호입니다. 오늘은 한의대생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거중심 의학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책,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증거기반 의학의 철학, 제레미 하윅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그리고 전현우, 천현득, 그리고 황승식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 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황승식 교수님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이 책에도 실려 있지만 역자의 어떤 해제가 같이 들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흔히들 말하면 근거중심 의학이 왜 중요하냐, 왜 근거중심 의학 하면서 한의사를 괴롭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소수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학은 단순히 그냥 뭐 임상시험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어떤 과학 기저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들이 실제적인 형식을 담아서 어떠한 우리가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정형화된 것, 그것을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과학적인 기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증명한 것들을 더 우선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로 믿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법론이 바로 근거중심 의학의 방법론인 것이죠. 그 방법론의 철학을 다룬 책이 이 근거중심 의학을 다룬 증거기반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 예방의학 시간에 근거중심 의학, 예를 들어서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책을 쓴 모든 가이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근거중심 의학의 방법론이 잘못됐다. 소위 말해서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이 된 적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네? 아니면은 그 기술을 신뢰할 수 없겠네? 라고 약간 조롱을 담아서 그런 연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근거중심 의학이 맞는 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낙하산의 비유를 들어서 낙하산과 같이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의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의료 행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수에 대해서 미미한 혹은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해서 증상 경감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생존율을 증가시키거나 특정 질환의 이완율을 감소시키는, 따라서 몇십 명이나 몇백 명 단위로 투여를 했을 때는 그 효과를 알기 어렵지만 국가 전체나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뚜렷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중재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한 중재들이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직관, 즉 내가 임상에서 직접 본 환자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비록 이 환자에서 관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혹은 더 큰 단위의 어떤 인구 단위에서 어떤 치료들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은 감내할 만한지 아니면은 부작용을 감수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는 경우, 즉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의료행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베드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환자가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의 개선만이 아니라 현대의 의료는 그를 넘어선 소위 말해서 보험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근거중심 의학의 방법론과 그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 행위들은 다양한 비판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의학적 근거들, 단순히 메커니즘, 기전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만이 아니라 실제 인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기각되지 않고 현재까지 받아들여진다. 즉 소위 포퍼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어떤 치료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것을 신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치료가 처음 도입될 때는 그 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해야 되고 그 치료가 사용되는 도중에는 그 치료가 반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작위 대조시험이나 메타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한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죠. 이러한 근거들을 가진 처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여러 가지 한의 처방들이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 임상에서 효과적인 처방들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방식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죠. 즉 한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투여법이나 투여 용량이나 처방의 형태, 즉 방제의 이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근거 중심 의학의 철학 그리고 근거 중심 의학의 방법론도 한의학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들을 한의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나 비현실적인 것, 추상적인 것, 실제에 와닿지 않는 것, 한의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근거 중심 의학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에서는 뭐 매드라인이나 펀메드나 여러 가지 의학 데이터베이스들을 검색을 해서 관련된 문헌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임상 의사와는 그렇게는 관련이 없는 뭐 근거의 합성법이라거나 근거를 판단하는 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대체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궁금해해서 찾아봤더니 나의 진료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 대체 이걸 임상에 어떻게 적용시키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인 논의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임상적인 의료 행위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구들을 한의학계 누군가가 해서 이것들을 교과서나 아니면은 국가 의료 정책 분야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그것들이 다시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상의 변화들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더 광대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추나급여와 관련돼 있을 거예요. 결국 추나치료가 다양한 의학적 근거들, 무작위 대조 시험들을 종합을 해서 메타 분석도 하고 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 치료가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 국가를 설득을 하고 학계를 설득을 해서 또 보건의료 정책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 행위를 조금 더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절차가 근거 중심 의학의 논리를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근거 중심 의학이 나의 진료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 더 아래 단위에서 왜 이러한 방법론이 옳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들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요 서두에도 소개를 드렸던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대체 왜 근거 중심 의학이 옳은가? 옳다면 어떤 이유로 그것이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인 원리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론이 왜 무작위 대조시험이라는 방법을 유독 강조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추상적인 추상화가 왜 실제 내가 임상에서 경험한 것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다룬 주요 요점은 무작위 대조시험이 갖는 증거 능력은 상당히 강하다. 임상 연구는 기초 어떤 우리 최근에는 침이나 한약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연구보다는 증거 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증거 기반의 의학, 근거 중심 의학이 아무래도 서양 의학의 맥락에서 발전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더 중시를 하는, 물론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 자체도 철학적인 어떤 베이시스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효과가 먼저 인정이 돼서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자들과 기타 의과학자들이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대체 왜 그런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약 연구들은 오히려 임상 연구보다는 기존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약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제 디스커션이나 특히 컨클루션에서 한약의 기존 연구는 메커니즘 연구는 한약의 이해에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의 발전사와 반대로 가는 현대 한의학의 발전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근거중심 의학에서는 전자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임상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 연구는 기초 연구보다 신뢰를 더 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실증 데이터들을 통해서 입증이 돼 있어요. 기존에 기반한 연구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 기존의 추론을 따라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치료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환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 또 아무리 전문가가 수많은 임상적인 판단을 해온 숙달된 전문가의 프로세스보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보다 오히려 메커니즘에 기반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근거중심 의학을 통해서 확립된 의사결정의 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임상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사례들이 이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의 내용 상당수를 점하고 있어요. 실증적인 데이터들로 당신들이 이제 의사나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특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교 임상 연구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의 책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중심 의학을 만든 용어를 사용하는 데이비드 세킷이라거나 고든 가이아시라거나 이런 분들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료관행, 즉 기존에 기반한 혹은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있어서 근거중심 의학을 강조하는 것은 한의학을 공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의학계가 변모해왔던 그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한의학도 이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한의학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중심 의학의 논리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논리를 과학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강조점을 의학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거중심 의학에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분들은 어떤 학문적인 신념을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서양 의학에서 근거중심 의학을 비판해왔던 맥락을 참고를 했을 때는 그냥 현상유지 혹은 변하는 게 싫다,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근거중심 의학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더 맞닿아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 병태생리와 한약의 양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초 및 병태생리의 이해는 한의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어떤 전통적인 원전의 이해보다는 이제는 현대적인 한약의 이해, 현대적인 친구의 이해, 현대적인 질병의 이해, 현대적인 사람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메커니즘을 왜 또 강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커니즘도 이제는 중요하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2010년 이전부터 또 2010년 이후에 한의학 관련 연구들을 쭉 살펴봤을 때 오히려 2010년 이전에는 한의학적 치료, 침구 치료가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위주로 그냥 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근거 중심 의학적인 관점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 연구들은 이와는 다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 왜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 한의학의 연구들이 아무래도 엄밀한 그러니까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임상 연구는 반드시 굉장히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임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우위성, 다른 연구들에 비한 가치적인 측면, 즉 과학적인 가치적인 측면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대만에서의 어떤 그런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방법론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어떤 한의학적 치료는 효과가 뚜렷하게 있고 반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치료들이 효과가 없다고 입증이 되고 있는 그야말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한의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현재의 변화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대조 시험은 여러 가지 무작위 대조 시험의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상으로 가장 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즉 단순히 근거중심 의학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의, 인신론적 논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신뢰도, 즉 증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거중심 의학의 세부적인 측면들, 세부적인 방법론들, 무작위화에서부터 이중 랭검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책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근거중심 의학의 방법만을 다룬 이전의 책들보다는 이 책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까지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중심 의학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임상시험, 무작위 대조 시험이 왜 큰 증거력을 가지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논증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왜 무작위 대조 시험이 중요한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난점들, 특히 위약과 관련된, 플라시보와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부산대학교 한약전문대학원의 김건영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번역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왜 위약 효과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침 치료의 임상 연구를 케이스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입장에서는 또 한의대생 입장에서는 한의학의 어떤 과학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이러한 측면들을 더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래서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논점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도의 철학적인 논의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이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이 방법론은 적용을 해서 의학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의학 연구 내적인 결과물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추상화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물론 의사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더 결이 달라요. 의사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책은 의사가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의 권위를 한 번 더 박살을 냅니다. 그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외석조차도 의사의 업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부분들은 조금은 현실하고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연구들이 많이 누적된 서양의학 분야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소위 말해서 정말 요리책을 보듯이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쪽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누적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의학적인 임상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해줄 부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누적이 많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의사의 그러한 경험적인 측면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한의학적 연구들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차 임상적인 판단, 경험적인 판단의 중요성은 다소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은 한의학에 있어서 실제 임상 진료에 있어서는 물론 임상적인 판단, 경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적인 판단을 보조를 해주고 점차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근거 중심 의학을 위시한 방법론을 통해서 입증이 된 한의학적 치료들의 효과와 안전성이라는 것을 또 덧붙여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분들은 전문가의 실제 판단이 사실은 어떤 메타적인 사실들, 즉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서 얻어진 규범과 같은 지식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상에서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그냥 연구실에서 아니면은 어떤 리뷰맨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어진 숫자적인 사실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다,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실제 환자는 내 눈앞에 있고 어떤 이제 연구 결과들, 그 다음에 메타 분석이나 칭의적 문헌 고찰의 결과들은 결국 추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실제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오류에 대한 문헌들은 굉장히 많고, 실제 내가 어떤 사건에 임해서 하는 판단들이 메타적인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반박하는 철학적 사실들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연구들은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나의 즉흥적이나 혹은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실망하거나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비행기 파일럿들이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어요. 파일럿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아주 잘 숙달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고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논리가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학이 어떤 전문성이 예외의 영역이 아니라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잘 확립된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 그것을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탁월하게 수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료 전문가라는 것, 이 증거 기반의 의학,
이 철학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의사 한의사의 상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의사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환자의 개별 사례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적용을 시키는 데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 어떤 결과들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다른 가치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암 치료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몇 달의 수명 연장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최적의 의사 판단을 도와주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생존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제안을 하고 또 이 사람과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적절한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 역시 잘 숙달된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의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침을 그냥 놓는 것만이 아니라 침을 잘 놓는 것,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더 통증이 있어서 개선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것, 한의학이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최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바대로 증상의 개선, 건강의 증진과 같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의사 한의사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 말이죠. 자,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 이 철학,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한의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스 철학의 초창기로 돌아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즉 기술이나 어떤 예술과 같은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테크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들은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수준이 높은 것,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의술이라고 한다면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 거기에 대한 탁월성이 바로 좋음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증거 기반의 의학은 철학적인 베이스로서 이 사람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신의 지식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제공을 하고 그 방법을 제안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의학의 지식들이 이 근거 중심 의학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주조된 교범들로 채워지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은 이러한 높은 탁월한 수준의 지식이 기술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근거 중심 의학,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 한의학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자 서본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신다면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청년 관방병원 한의사 정차원이었습니다.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 근거 중심 의학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